새벽 5시, 어둠이 남아있는 북한산 입구에 한 어르신이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 다른 한 손에는 오래된 등산 스틱이 들려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뿜어나오는 숨결, 경쾌한 발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을 울립니다. 3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길을 오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살 김종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상에서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아직도 가슴 벅차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요.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산신령 할아버지라 불립니다. 같은 시각 북한산에서 2km쯤 떨어진 동네 헬스장. 불이 켜지자마자 한 어르신이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73 박상현 어르신. 덤벨을 들며 몸을 푸는 그는 이곳에서 근육맨 할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처음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헬스냐고요. 근데 지금은 저 없으면 헬스장 분위기 썰렁하다네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어르신. 한 분은 산을 오르고 다른 한 분은 철봉과 덤벨을 듭니다. 하지만 두 분에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는 것 같은 젊은 활력. 과연 등산은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헬스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당신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등산과 헬스를 통해 다시 젊어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산 중턱, 김종철 어르신은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면서도 숨이 찬 기색이 없습니다. 예전엔 동네 언덕도 힘들었어요.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가 처음 등산을 시작한 건 5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땐 그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산에 올랐지만 지금은 그의 하루가 산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산하는 어르신들의 심폐지구력은 운동하지 않는 또래보다 평균 3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 김영호 교수는 말합니다. 등산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면서 심장과 폐가 강해집니다. 김종철 어르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마스크를 쓰고도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요. 산이 주는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신 근력이 함께 길러집니다. 73살 이상문 어르신은 산을 오르며 변화된 몸을 체감합니다. 예전엔 쌀 3kg 드는 것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손주 둘도 안아줄 수 있어요. 일본 노화연구소는 등산을 정기적으로 하는 어르신들의 하지 근력이 평균보다 41% 높았고 균형 감각도 35%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시킵니다. 80살 최영호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우울증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산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은 약을 끊고 매일 아침 숲길을 걷습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나도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위험을 63%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21%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김종철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다니다가 이제는 산악회 회원이 30명이에요. 같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는 맛에 삽니다. 최근에는 손주와 함께 산에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산신령 같아. 김 어르신의 얼굴엔 자부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 아침 8시 문이 열리자마자 73 박상현 어르신이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트레이너와 주먹을 맞대고 인사한 뒤 덤벨을 들고 몸을 풉니다. 처음 헬스를 시작했을 땐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이냐. 근육 다치면 큰일 난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뒤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뼈가 약해지면 결국 걷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시간씩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 어르신의 골밀도는 놀랍게도 40대 중반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는 발표했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골밀도가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근육이 붙으니 생활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69살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엔 손주 안아주는 것조차 팔이 떨려 조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이공원에서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아도 끄떡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미국 노화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면 70대의 어르신도 근력이 28%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른한 살 이명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엔 장바구니만 들어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지금은 5kg 넘는 물건도 가뿐하게 들고 계단도 올라갑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점차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2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관절 주변 근육이 강해져 낙상 위험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시작하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76살 최병철 어르신은 당뇨 조절을 위해 헬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은 계속 먹지만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운동 가는 길이 제일 설렙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박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헬스장의 분위기 메이커는 박 어르신입니다. 운동은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국제노인의학 저널은 발표했습니다. 근력 운동은 수면의 질을 28% 개선하고 우울증 위험을 42% 줄이며 인지 저하 속도도 31% 늦춰준다고 합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거울을 보면 웃게 돼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환해졌어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살 정미숙 할머니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등산이 좋다, 헬스가 좋다. 말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해보기로 했어요. 아침엔 산을 오르고 저녁엔 헬스장에 갑니다. 처음엔 힘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두 가지 운동이 서로를 도와주는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체가 좋아지니까 덤벨 들기도 편하고 상체에 근육이 생기니까 등산할 때 체중 지탱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등산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한 그룹은 단일 운동을 한 그룹보다 근력이 17% 더 향상됐고 균형 감각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이 효과를 이중 운동 효과라고 부릅니다. 김영옥 교수는 설명합니다. 하체는 등산으로 상체는 근력 운동으로 강화되면서 전신의 근력 균형이 잡히고 전체적인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낙상 위험의 감소입니다. 이중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일반 어르신보다 최대 25%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급정거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휘청하는데 저는 중심을 바로 잡았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라고요. 운동은 단지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몸의 준비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정신 건강 면에서도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중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42% 낮아졌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33% 늦춰졌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산에서는 마음이 맑아지고 헬스장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기운을 받는 느낌이에요.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 같아요. 운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김영옥 교수는 말합니다.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도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72살 이영호 어르신은 평생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사와 상담 후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셨고 조금씩 시간을 늘리며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계단 오르듯 천천히 해야 합니다. 70살 박명자 할머니는 처음엔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하루에 1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15분, 또 한 달 뒤엔 20분,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걷고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욕심내지 말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68살 최영미 할머니는 아들의 권유로 헬스장에 다녔지만 몇 번 가고 나서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참여했고 운동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 계십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김영옥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완벽한 운동은 없습니다. 대신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살고 계십니다. 김종철 어르신은 새벽 산을 오르며 자신의 하루를 새로 시작합니다. 박상현 어르신은 덤벨을 들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모두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산이 어울리고 누군가에게는 헬스장이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 가지를 함께하며 더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나에게 맞는 운동을 즐겁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무리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길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아침, 가뿐한 걸음으로 나서는 오후, 그리고 고요하게 잠드는 밤. 그 모든 변화는 오늘의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년,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